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저하고 배 감독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터미널 영화 이야기하면서 난민에 대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저희가 배경 설명을 아주 깊게 하거나 뭐 자세하게 하진 않았거든요. 네네. 혹시 처음부터 너무 뜨악하실까봐. 그쵸. 네. 야, 근데 그 터미널 지혜영이 좋더라. 네. 저는 최근에 지혜영 들은 것들 중에 참 좋더라고요. 그쵸. 꼭 이 캠페인 때문이 아니더라도, 혹시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시면 터미널 편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최초로 이 둘이 얘기하는데 뭔가 영화적으로 신뢰가 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최초로. 네. 최초였어. 한 400개 했는데 에피소드를. 네, 그 전까지는 뭐, 아유, 저것들은 또 뭔 소리를 하나 이런 생각을 봤는데, 좋았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난민에 대해서 저희가 캠페인을 적십자사하고 같이 저희 나름대로는 뜻깊어요. 뜻깊습니다. 네. 그냥 소외된 이웃, 뭐 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렇죠. 저희가 적십자사하고 같이 난민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는데, 댓글 중에 그렇게 올려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난민의 정의가 뭔지, 뭐 이런 걸 모르겠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되냐. 2부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동네 핫산씨 캠페인이고, 뭐 2부에서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난민에 대해서 어떤 도와줘야 될 사람, 시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랑 똑같은 사람들이다. 네. 상황이 잠깐 이렇게 됐을 뿐, 그분들에게 도움도 도움이지만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의 그분들을 이해하자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고 듣고 저희는 2부에 적십자사에서 한 분이 오셨고 또 적십자사하고 저희하고 캠페인을 하는데 같이 별맞춰가지고 하시는 사회적 기업에서 네. 또 한 분을 모셨거든요. 가치모아의 정지연 대표님과 네. 대한적십자사의 박상규 대리님. 네. 두 분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뭐 모를 때 뭐가 있습니까? 전문가가 최고입니다. 그렇죠. 네. 네. 하여튼 두 분 모시고 난민 캠페인에 네.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재미없겠네 하고 끄고 가지 마시고 하트를 누르시고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하트 좀 부탁해요. 네. 야름씨 여기 라면이요. 감사합니다. 라면은 어떻게 먹는 게 맛있어요? 김을 풀어 넣어 드세요. 네? 김을요? 맛있네? 그래서 요즘 김프로 하는구나. 김프로쇼. 네,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처음 해봅니다. 이런 캠페인을. 우리 위상에 맞지 않는 너무 엄청난 캠페인을 벌인 거 아닌가. 우리 동네 핫산 씨. 부담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핫산 씨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시작됐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지난주에는 아주 간략하게 배 감독하고 이제 영화에 대해서 뭐 소개를 하면서 저희가 짤막하게 소개를 드렸었잖아요. 터미널. 네. 그렇죠. 네. 오늘은 직접 관계되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대한적십자사의 박상규 대리님 모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기업 가치모아 정지연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저희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상호간의 좋은 덕담. 신년 분위기 좋은데요. 네, 새해잖아, 새해. 네. 일단 그래서 우리 동네 핫산 씨라는 캠페인을 이제 저희 김프로쇼하고 같이 적십자사하고 하기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스토리 펀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김 선생님이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일단 개요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동네 핫산씨라는 캠페인은 대한적십자사와 김프로쇼가 이제 2018년 신년 캠페인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건데요. 사실 알게 모르게 저도 몰랐지만 대한민국 사회에 소위 말하는 난민분들이 많이 정착을 해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국적 불문하고 난민이라는 지위를 얻고 한국에서 살아가시는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저는 이제 이번에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것도 쉽지가 않고 정치적인 입장이나 좀 호불호, 국가적인 호불호 이런 걸 떠나서 보편 인권의 문제다.
만에 하나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무언가 변고가 생겨서 다른 나라로 갔을 때는 우리 또한 난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나와 계시는 난민들의 삶과 그분들의 어떤 정착을 돕는, 그리고 최소한 이런 분들이 우리 곁에 괜찮은 이웃이 계시다는 사실을 김프로쇼 가족들이 같이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캠페인 이름도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우리 동네 김프로, 우리 동네 김 선생처럼 옆집의 핫산 씨, 사실은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캠페인 네임을 이렇게 지었고 뜻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현실에 대해서 같이 이제 지혜를 얻을 만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이 나와 주신 겁니다. 네. 네. 네, 아주 의미가 깊은 자리군요. 모르고 왔습니다. 원래 뜻깊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평소에는 굉장히 헐렁헐렁하게 그런 깊은 의미 머릿속에 늘 담고 일하면은 무거워서 일 못 하거든요. 네. 네. 자, 그래서 가치모아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나요? 스토리 펀딩을 하나 대해서 준비하신다고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들었는데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도 스토리 펀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어떤 NPO들 모임에 갔다가, 이제 적십자에 계시는 분들과 만남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적십자 쪽에서, 우리도 난민 문제에 관심이 있다. 같이 한번 뭔가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계속 여러 번 미팅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그럼 우리 한번 스토리 펀딩을 해보자 해서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 이전에 가치모아라는 이제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를 짧게 설명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난민단체에서 이제 한 15년 전부터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난민들과 만나면서 보니까 법적인 제도적 차원에서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난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15년 전이나 지금은 이제 시리아 난민들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졌는데 오히려 좀 안 좋은 감정들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림이라는 소재를 발견을 해서 그림으로 난민들의 이야기를 좀 전해보자 해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난민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그 그림을 이제 상품에 얹혀서 그 상품을 이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면 그분들이 이제 그 그림을 보고, 왜냐하면 아프리카 분들이기 때문에 색감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그 색감의 차이를 보고 이거 뭐지? 하고 보면 아프리카 사람인데 난민이시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건 거죠. 네.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약간 마리몬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한데 저희는 난민들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저희가 난민이라고 개념이 약간 모호하거든요. 어떤 분들을 난민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가요? 그냥 간단하게 법률상 규정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난민법에서 난민은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어서 기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돌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누적 난민 신청자 수가 3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3만 명. 네. 신청자 수가요. 네. 그러면 난민의 지위를 얻게 되신 분들은 얼마나 돼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700여 명 정도 난민 인정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만 명 중에요. 네. 되게 박하네요. 굉장히 적네요. 보통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평균이 그 정도 됩니까? 지금 한 3% 정도 그러면 되는 것 같은데. 네, 세계 난민 인정률은 보통 30%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거의 3%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평균보다 뭐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대단히 폐쇄적인 정책 기조를 갖고 있네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다민족이 이렇게 같이 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아마 조금 좀 그런 데서 박한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글쎄 그건 사실 잘 모르겠는 게 역사와 전통, 단일민족 이런 걸 강조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라는 신분으로 돌아와 계시는 외국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소위 말하는 그 해외 며느리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외국분들이 우리가 단일민족이니까 우리끼리만 살자라는 룰은 이미 깨진 지 오래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유독 난민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런 폐쇄적인 문화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자, 일단 그러면 난민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저희도 사실은 잘 몰라요. 소양이 천박해가지고.
궁금한 걸 좀 먼저 여러 가지를 좀 여쭙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제가 대표해가지고 무식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적십자는 뭐 하는 데입니까? 솔직히 궁금한데 못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무식한 놈. 그렇죠. 빨간 십자가 뭐 하는 데예요? 아주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조차도 네, 적십자에서 일하러 하고 있으나 그냥 정말 좀 지루한 멘트인데 말씀드리면 적십자는 이제 전시에는 상병자 구호 그리고 평시에는 빈민 구호 등을 위해서 설립이 된 국제적인 구호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세계 190여 개국의 각 나라의 적십자사가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05년 고종 황제 칙령에 의해서 대한적십자사가 설립이 됐고요. 올해로 창립 113주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적십자도 일종의 NGO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특수한 NGO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계에서 제일 큰 NGO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주신 대로 전시에는 부상자들을 위해서 또 평시니까 평시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단체여서 난민을 돕고 계신 건데 난민을 적십자만 돕는 거는 아닌 거죠? 아니면 적십자가 주로 활동을 하나요? 난민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단체들은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중에 적십자사도 이제 한 군데의 단체이고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난민들을 법률 소송을 대리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난민 신청 절차를 조력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수 존재하고요. 우리사 같은 경우에는 난민들의 긴급 지원, 생계를 지원한다든지 어려운 상황에 빠지셨을 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뭐 이런 것들은 가까이서 좀 오래 보셨으니까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사실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막연하거든요. 뭐 어려울까? 난민들이 가장 먼저 겪는 큰 어려움은 내가 제대로 인간처럼 살 수 없다는 조건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한국에 온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내 생명의 위협을 안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고, 그러려면 우선은 주거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없는 곳에 홀홀 단신으로 온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우선 의식주 해결이 가장 급선무이고, 그러면서 이제 법적인 지위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합법적으로 내가 이곳에서 한국에서 살아야 하니 그런 법적인 지위를 얻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독립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일자리를 찾는 거. 이게 가장 인간으로서 살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잖아요. 이것들이 가장 그분들한테는 큰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이런 것들. 의료. 네. 교육. 네. 한마디로 삶에 관련된 모든 게 다 문제인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문제다. 네. 그러면 들어와서는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개념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소위 부른 난민을 이제 크게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세 분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난민 신청을 하는 난민 신청자의 단계, 그리고 난민 신청이 인정이 돼서 난민이 인정이 되는 난민 인정자, 그리고 난민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았으나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뭐 고문이나 뭐 기타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부여해주는 인도적 체류자의 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난민 신청의 단계에 있을 때는 보통 이제 난민 신청을 하고 정부에 생계 신청을 하면은 심사를 거쳐서 생계비 지원을 해줍니다. 한 최장 6개월 정도. 근데 그 이후에는 전혀 혜택은 없고요. 그리고 난민 인정을 받게 되면은 우리 국민에 준하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할 수 있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일단은 국민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별반 난민 신청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난민 인정자가 제일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단순히 이제 체류 허가를 준 것뿐이니까 합법적으로 이제 취업을 할 수는 있으나 그마저도 이게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로 인해서 사실상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난민을 신청하신 분들은 지위를 받으려고 이제 기다리시는 거고, 그동안은 이제 어쨌든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인정이 된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600~700명 정도 수준인 거고. 네. 떨어졌는데 그럼 떨어지면 바로 돌아가야 되는 거는 아니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는
해주는 거군요.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은 계속 체류 허가를 계속 갱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갱신하는 기간 동안 체류를 하는 거고, 문제가 이제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6개월간은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나마 이제 나라에서 생계비 지원을 해주면은 그 생계비로 이제 먹고 사는 거고요. 그게 없으면은 그냥 이제 저희 같은 구호 단체나 기타 이제 선량한 시민들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불법 취업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취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배 감독과 황 대리가 난민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야.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뭐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패널 중에 배 감독 황 대리가 있거든요. 왔는데 아직은 이제 난민 단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두 분이. 황 대리만 난민 인정이 된 거야. 배 감독은 난민 인정이 안 됐어.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 난민 신청을 해서 인정받을 때까지 6개월 정도는 취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고 황 대리와 배 감독이 사는 거예요. 그 보조금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달에? 그 1인당 평균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요? 네. 3, 40으로 어떻게 살지? 말도 안 통하는 술만 나라에서. 쉬고 살아야죠. 그러면 그 3, 40만 원을 주면서 혹시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시거처라도 제공받는 그런 게 뭐가 있나요? 그 영종도에 난민 지원센터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출입국 외국인 지원센터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 거기 이제 신청하면은 거기도 이제 그 정당한 이제 사유가 인정이 되면은 네. 어느 정도 이제 주거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근데 임시로.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마저도 안 되게 되면은 이제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황당하네요. 네. 그러면 그런 임시 거주 시설들도 규모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뭐 어느 정도나 될까요? 왜냐면 아까 3만 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3만 명이 다 들어가지 못하겠죠. 절대 못 네. 들어가겠죠. 근데 그중에 그래도 한 2, 3천 명은 들어갑니다. 그럼 10%는 하는 거지만 많이 들어가요. 500명?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택도 없는 공간이군요.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니까. 어째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황 대리는 난민 지위를 취득하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소위 말하는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처럼 똑같이 의료보험도 들 수 있고 주민등록증 가진 사람과 동일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데 네. 배 감독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양반은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 영화 감독이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국으로 이제 못 돌아가니까 네. 계속 여기 있어야 되긴 하는데 네. 그렇다고 이제 다른 게 보장이 안 되니까 알아서 일을 하면서 그냥 각자 살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제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느끼게 되는 거는 저희가 사실 현재 추산하기로는 외국인 이주자 2만 명 시대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주자 사회 통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이런 난민을 포함한 이주자에 대한 정책들을 상당히 많이 제시를 하고는 있는데 대부분의 이주자에 대한 정책들이 보통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다문화 가족 그리고 이제 북한 이탈 이런 쪽에만 사실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난민들에 대해서는 정책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철저히 이분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인 거네요. 네. 사실은 되게 많은데. 저희가 통칭 관심 밖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을 어쨌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알았으니까 그럼 이런 분들을 무언가 어떻게 좀 돕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이제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NGO들이 이제 이분들을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피난처라든지 난센이라든지 여러 이주 노동 관련 NPO들, NGO들에서 돕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난민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 NGO들 그런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하셔도 되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적십자사와 같이 캠페인을 하다 보니 저희 캠페인이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고 거기에 이제 우리 동네 핫산 시처럼 난민들 정말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난민들의 이야기가 저희가 웹툰 형식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면서 팔로우업을 해주시면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이제 적십자 쪽에서 같이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 참여를 해주시면 저는 오히려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통칭해서 난민 그러면 되게 뭉뚱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지 어떤 이야기를 갖고 계신 분들인지가 사실 궁금해요. 예를 들면 국적도 되게 다양하시겠지만 이분들이 이주 노동자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불법 체류자도 아니고 이분들이 본국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인데 어떤 이유로 이 먼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건지 혹시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몇 분 정도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십자랑 같이 캠페인 할 때 올라가는 그 리워드 상품을 제작한 이제 올가 씨와 유리 모자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분들은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러시아에서 오셨는데 올가 씨가 그 여름에 휴양지에 이제 태국으로 가신 거예요. 태국으로 가셔서 거기서 어떤 남성분을 만나서 뜨거운 사랑을 나눴는데 러시아에 돌아와서 보니 이제 임신을 하신 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혼자 낳아서 키우셨는데 그 아이가 이제 흑인과 아빠가 흑인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러시아에서 보기 힘든 혼혈아기인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이 백인이라는 거에 대한 우월, 그 슬라브 민족에 대한 그 우월주의가 굉장히 강해서 아이를 데리고 2살, 3살 때 이제 밖에 나갔는데 주변에서 아이를 보더니 아이가 까맣다고 흑인이라고 니그로라고 하면서 이제 놀리기 시작을 하고 그게 나중에는 강도가 심해져서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폭행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유 없이. 네, 그러니까 너는 나랑 달라. 우리는 백인 슬라브족인데 너는 왜 흑인 애랑 같이 이렇게 흑인이 돼가지고 나타나서 우리의 이 우월주의를 떨어뜨리니. 그래서 엄마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엄마한테도 막 정말 말로 담을 수 없는 험한 욕들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살면서 이제 폭행을 당하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는 선생님들조차도 이 아이를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 뭐 전치 4주 이런 판정을 받고 애가 우울증에 빠지고 꿈도 없고 그래서 그 올가 씨의 말로는 그 유리가 러시아에 있었을 때는 노인이었대요. 생각하는 게 모두 다 노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꿈도 없고 유년 시절이 없었던 거죠. 밖에만 나가면 내가 언제 맞을지 모르니까 항상 움츠려서 자기 얼굴을 숨기고 이러고 이제 길거리를 다녔다가 그래도 엄마가 이제 무역회사에 다니면서 이제 수입이 일정하고 경제적 역량이 돼서 한국에 여행을 왔는데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지하철에서 봤는데 너 너무 예쁘다 너무 잘생겼다면서 막 호감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예쁜 사람이야 내가 멋진 사람이야를 이제 한국에서 처음 느낀 거죠. 그래서 유리가 엄마한테 엄마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한국에 오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지셨어요. 러시아에서는 이제 집뿐만 아니라 동네에 나가는 것도 이제 힘든데 한국에 오니까 아들이 너무 마음이 편하다고 하니 어떻게 한국에 가서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내가 난민이 될 수 있구나. 내 아들이 이게 난민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처지구나. 지금 이거를 알게 되고서는 이제 한국으로 오신 거죠. 신청을 하셔서 처음에는 이게 인정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셔서 두 번째 심사에서는 난민 인정을 받아서 지금은 꿈을 갖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전에는 꿈이 없어가지고 노인이었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게 우리 아들이 유년기를 다시 찾았다고. 여기선 정말 아이가 아이답게 살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가족을 못 만나도 러시아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못 만나도 우리 아들이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엄마로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꿈을 갖기 시작하니까 엄마도 지금 하는 고생이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다양한 사연이 있네요. 전쟁이 나거나 뭔가 종교적 분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그 삶의 흔적이 터전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떠나온 난민들도 계신가 하면 그런 사회문화적인 그 차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대부분 종교, 인종 차별, 그리고 정치적 견해 차이 뭐 이렇게들 많이 오세요. 실제로 난민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넘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그 본국에서도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고 엘리트 계층들이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그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만난 저희가 이제 난민들하고 만나서 같이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만들고 이러면서 만나서 보니까 대부분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는 이제 60년대, 70년대 이제 식민 시대가 끝나면서 내전이 심해지면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들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80년대처럼 학생 운동을 하시면서 그런 대학원생, 대학생, 뭐 교사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본국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말하자면 정부군에 쫓기는 건 거죠.
독재자들한테 탄압을 그렇죠. 받은 거군요. 독재자들한테 탄압을 받아서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여러 케이스들 중에는 결국에는 전쟁이 일종의 내전 같은 거가 많기 때문에 난민분들은 내 인종과 종교적인 것들이 이제 많이 겹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는 무슬림인데 내가 개종을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이제 기독교인인 건 거예요. 그래서 개종을 하고 싶어서 개종을 하려고 했더니 가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무슬림 사회에서는 그럴 수 네, 있죠. 그래서 살고 싶어서 이제 그 나라를 떠나신 분들, 그 다음에 나는 후투족이고 저쪽은 투치족이에요. 근데 이제 루안다처럼 지금도 부룬디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투치족이 후투족들을 몰살하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고 나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막 도망 다니다 보니 자기가 살 수 있었던 건 비행기 티켓이고 그 비행기 티켓으로 날라와서 이제 한국에 정착하게 된 아주 다양한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죠. 별의별 스토리가 다 있네요. 네. 네. 대부분 이제 난민이라고 하면은 일반 대중들이 그냥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 온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게 오해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만나본 사람들도 다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각양각색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인데 참 안타까운 게 본국에서는 되게 고학력에 높은 지위에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만났던 분 중에는 학교 본국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정부기관에서 일했던 분도 계시고 또 크게 무역업을 했던 분도 계시고 근데 다들 이제 본인의 종교나 정치적 신념이 뭐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서 결국에는 본인의 고국을 떠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 분 이런 분들이 있는데 본인의 고국에서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3D 업종, 소위 말하는 3D 업종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대부분. 제도적으로는 아직 난민까지 신경 쓸 수 있는 정도의 채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그냥 내가 난민이 됐다 생각하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 난민이 신청을 하러 갔는데 전혀 말이 안 통하는 나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그 나라에 살 수 있도록 말도 좀 배워야 되고 그 말을 배우는 게 금방 안 배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최소한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처라도 좀 있고 내가 그냥 밥을 달라는 게 아니고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말이 안 통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잠깐이라도 하면서 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원스텝, 투스텝, 쓰리스텝을 하면서 이 사회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이 준비가 돼야 난민이 적응을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니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법제도나 현실이 이제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난민들이 오시면 피해 오긴 했는데 되게 막막한 상황. 지금으로서는 NGO 단체들이 도움을 주시는 것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네요. 그렇죠. NGO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 그나마 이제 난민 인정이 다 받으신 분들은 이제 본인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NGO 쪽에서는 지금 많이 하는 게 이제 인도적 체류를 받으신 분들까지도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기업 쪽에 많이 알리려고들 하세요. 그거를 실제로 사업주분들이 고용하는 데 있어서 인도적 체류, 이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잘 안 쓰나요? 안 쓰시나요? 어떻습니까? 인도적 체류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를 이제 본이 이제 NGO 쪽의 담당자분들이 가서 이분들의 이 법적인 체류 허가가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용을 하셔도 됩니다라는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는 이상은 이게 뭐지? 하고는 왜냐면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그냥 내가 확실한 비자 갖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쓰면 되지 이것까지 내가 언제 보지? 약간 이런 식의 접근이시겠죠. 그러겠다.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인도적 체류라는 말을 들어본 오늘 사람들이 처음 들었어.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이런 난민분들의 한국 정착을 위해서 돕고 있는 그 적십자의 현재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제 소개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성함만 소개해드렸어. 네, 저는 적십자사에서 이제 난민 가정을 포함한 위기 상황에 있는 가정들 긴급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네.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가 있는 난민 가정을 발굴해서 생계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주거가 불안정할 때 당장 오갈 데가 없는 분들 주거를 마련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가장 심각한 게 전혀 이제 난민 신청의 단계에 있을 때는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한번
감기에 걸려서 병원을 가더라도 거의 수백만 원 돈이 나옵니다. 사실. 아, 그래요? 의료보험 없으면. 네, 보험 적용이 전혀 안 되니까. 그래서 의료 부분 또 의료비 부분이 혹시 많이 부담이 되시는, 소위 저희가 말하는 재난적 의료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재난 수준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러니까 생계, 주거, 의료, 뭐 기타 교육 영역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군요. 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네. 커피 한 잔 더 드려. 네, 커피가 달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스토리 펀딩, 아까 전반부에 잠깐 소개를 저희가 드리기는 했는데, 뭐 하는 거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테니까 좀 자세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적십자에서 이제 난민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이번 연도에 이제 난민분들한테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올가와 유리 씨가, 유리라는 아들이죠. 남자아이인데 지금 11살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친구가 이제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가치모아에 와서 그림 그리는 것도 배우고 컴퓨터로 이제 일러스트레이트 작업하는 것도 배우고 하면서 여러 개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스티커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손거울 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우치나 에코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리워드 상품으로 드리고, 이제 그 리워드 상품을 구입해 주시면 액수에서 저희가 제작 비용을 뺀 나머지는 다 난민 지원 사업에 쓰는 걸로 이렇게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적십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상단에 이제 이벤트 창에 그 관련 페이지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온라인 주문하듯이 거기서 본인이 원하시는 상품 골라서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수수료나 기타 운영비를 제한 모든 수익금은 국내 체류하고 계시는 난민 가정의 이제 긴급 지원 사업비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 컨셉인 거잖아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혹시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떤 주제나 상품이나 아이템들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자 하시는, 예를 들어 지금 저희 스토리 펀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십자사와 가치모아 같은 분들이 의의를 설명을 하는 그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에 의의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금액을 후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 후원이 아니고 후원을 하시는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들을 받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리워드라고 표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우리 동네 핫산시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유리와 올가가 엄마죠. 네. 네. 올가 엄마와 유리 아들이 그림으로 만들어냈던 그 도안이 들어가 있는 에코백, 그리고 거울,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스티커. 네, 그래서 스티커. 이제 노트북에도 붙이실 수 그렇죠. 있고 다이어리에도 붙이실 네. 수 있고. 네, 저희가 봤는데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요것들을 후원하시고 그분들이 만드는 상품들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남은 모든 이제 제작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비용들은 다시 한번 난민들에게 돕는 그 캠페인에 후원하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리와 올가에게도 당연히 이제 저작권료 개념으로 퍼센테이지가 돌아가고요. 네. 네. 뭐 엔조 단체 후원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계실 테니까 뭐 정기 후원을 하거나 그냥 뭐 뜻을 표현하셔가지고 돈만 내시는 경우 많은데, 이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행사를 한번 해보자. 네네. 그리고 조금 더 뜻깊게 기억해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아까 그런 스토리를 가진 유리라는 친구가 만든 상품, 제품, 뭐 이거를 가지고 보면서 난민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는 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도 동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프로쇼에서도. 그래서 스토리 펀딩이 열리면 거기서 저희가 이제 후원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물품들을 김프로쇼 게시판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이벤트들을 걸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상품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상품으로 드리기도 하고, 네. 또 직접 본인이 동참하셔가지고 하신 분들 인증해서 올려주시면 또 다른 상품들 다른 상품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여기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네. 예, 이 물품 구매하신 거는 공익적 목적을 띈 물품을 구매하시는 거라서 별도의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네. 기부금 영수증 없습니다. 네. 명심하시고. 네. 저희가 우리 동네 핫산시라는 캠페인을 해야겠다고 맘먹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한국 사회가 작년에 촛불혁명과 이런 걸로 뭔가 굉장히 그 어찌 보면 새로운 세계의 모범이 되어가는 나라가 됐어요. 어찌 하다 보니. 근데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가 여전히 굉장히 폐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우리끼리 사는 게 중요하지 우리랑 피부 색깔이 다르거나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배타적이었잖아요. 알고 보면.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민들에 대해서 사실 되게 불필요하게 배타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분들도 와가지고 한국 사회에 뭔가 그 짐을 지워주는 분들이 아니에요.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난민이란 이름이 주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라는. 근데 그렇지가 않고 그분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던 모국에서는 당당한 사회인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한 몫의 몫을 충분히 해냈던 시민이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지금 잠깐 낯설게 대한민국에 와서 언어가 통하지 않고 터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 저 사람들은 원래 그냥 우리가 불쌍하게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겠거니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분들인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려면 배타성을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 명의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시스템을 갖춰 놓는 게 길게 보면 우리한테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A라는 나라에서 오신 분이 사실은 그 나라에서 의사를 하셨던 분이라고 치죠. 그러면 그분이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우리나라의 시민으로 정착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나라와의 관계를 소통할 수 있는 엄청나게 훌륭한 루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배타성이라는 그런 버려야 되는 그런 습성들을 좀 김프로씨에서부터 깨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우리 동네 핫산씨라는 캠페인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네. 이 캠페인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적십자 홈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네, 적십자 치고 들어가시면 네. 홈페이지에 참고 마련되어 있을 테니까 메인 화면에 딱 떠 있답니다. 네. 메인 화면에 아주 중간 상단에 떠 있습니다. 김프로쇼와 함께하는 이런 타이틀 붙어 있나요?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붙어 있다고 하네요.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저희가. 네. 네. 김프로쇼가 적십자와 함께하는 캠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가족분들께서도 김프로쇼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나도 내 일부다 생각하시고 한번 찾아가서 방문해 봐주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후원도 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8년을 어떻게 시작할까, 무슨 이벤트로 시작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요. 매달 한 번씩 같이 영화 보는 거 뭐 이런 거 좋은데 그것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약간 충동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전 뭐 다 충동적으로 시작하니까요. 뭐 하여튼 저희 뜻이 충분히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네. 또 현장에서 열심히 직접적으로 난민분들을 이제 돕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이번 기회에 그런 분들을 이렇게 격려도 하고 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여러 편견이나 선입견을 깨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프로쇼를 꾸준히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영화를 많이 하는 팟캐스트이긴 하지만 시사 얘기도 왕왕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저희가 시사 이야기를 그렇게 매주 한 번씩 또 두 번씩 꾸준히 했던 이유는 성숙한 시민사회로 가는데 뭔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성숙도가 여러 가지 척도에서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성숙한 시민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갖고 있던 그 배타성, 편견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동참해 주시고 네. 저희도 할게요. 네, 신나게 2018년을 한번 네. 의미 있게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리워드 후원하신 분들은 팟빵 게시판에 인증해 주십시오.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막 쏴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김프로쇼와 함께 또 이런 캠페인을 같이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기운 내가지고 계속 올해도 여러 의미 있는 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나오신 두 분 인사 말씀을 짧게 듣고 정리할까 하는데요. 대한적십자사 봉사청소년국 프로그램 개발 운영팀 기네요. 박상규 대리님. 이렇게 드리는 아주 거창하네요. 네. 네, 저 오랜만에 방송 출연인데 마지막 멘트 안 주시는 줄 알고 되게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럴 리가요. 네. 네, 제가 이제 업무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점을 그냥 이제 마지막 멘트로 대신하고 싶은데요. 제가 만나본 분들, 난민분들 모두가 사실 특별한 걸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단순히 그냥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만 달라. 네. 제가 아시는 혹자의 말을 빌리자면은 난민들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본인의 가치와 신념을 위해 새로운 희망을 개척하고자 오신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용기를 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느끼기에 아직 우리 일반 대중의 시선은 난민에 대해서 너무
차가운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반 대중의 시선이 조금만 더 따뜻하게 바뀔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신다면 저희 적십자사도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 대중이 난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다라는 거를 저는 그게 무지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알면 차가울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피해를 끼쳤던 사람들도 아니고 뭔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아닙니다. 예. 좀 더 알고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따뜻하게 보거나 막 차갑게 보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면 됩니다. 네. 자, 우리 사회적 기업 같이 모아의 정지현 대표님. 불러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번에 적십자사와 같이 캠페인을 하면서 이런 기회가 있어서 이제 많은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난민이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바라는 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난민들도 결국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는 조금 더 신념이 강하고 어떻게 보면 외부의 권력이나 외부 세력에 내 뜻을 굽히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서 뭔가 배울 점도 있을 수 있겠다. 네, 그런 관점을 조금 가지셔서 이 사람은 나랑 색깔이 달라, 피부색이 달라, 말도 달라, 막 이렇게보다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만 가지고 계셔도 많이 성숙한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진짜 그러네요. 네.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다 난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네. 자, 아무튼 저희가 1시간 동안 뭐 준비해가지고 말씀드린 여러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됐기를 바라고, 그럼 잘 전달이 되셨으면 동참해주세요. 행동하셔야 됩니다. 게시판 네. 가서 응원 댓글 달겨주시고, 네. 김프로세스 들었다 꼭 말씀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는 또 난민을 다룬 영화, 지난주에는 사실 좀 부담감이 없게 하려고 가벼운 영화를 선택했는데, 네. 다음 주에 하는 영화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우리 다르덴 형제 프라메제. 프라메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거고요. 네.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들을 만나가지고 난민 이제 실제로 한국에 정착해서 정말 잘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난민분들을 직접 모시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김프로쇼의 캠페인은 이제 지난주 터미널부터 약 1개월간 4주간 지속됩니다. 네. 하여튼 많이 동참해주시고 네. 저희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